안녕하세요. 위대한 유산 상속 이야기의 진동필 회계사입니다. 현대는 자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상속의 시대입니다. 지난 4, 50년간 우리나라가 산업화 성장을 하면서 축적된 과실이 자산으로 축적이 됐습니다. 그 자산을 축적한 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또 물려주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현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00년대 초, 1900년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라고 합니다. 벨 에포크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산업혁명으로 성장하던 서구 사회가 자산을 가장 많이 축적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자산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죠. 아무튼 지금은 그 19세기 초 1900년대보다 더 풍요롭고 더 자산이 많이 축적된 그런 상속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위대한 유산에 보면 어떤 소년이 사심 없는 선행으로 인해서 뜻밖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품는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상속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Great Expectations라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커다란 기대 뭐 이런 뜻인데, 위대한 유산으로 아주 번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문학가이죠. 예. 그러면 상속이란 무엇인가? 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하지만 좀 개념을 잡아보자면, 자신의 친족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재산적 그런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니까 저희가 제 관점에서, 세금의 관점에서는 재산적인 권리 의무가 중요하죠. 그래서 재산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의무, 부채를 포괄적으로 다 승계받는 그런 제도가 상속이다. 민법에 보장되어 있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제 상속세를 컨설팅하는, 그리고 신고해 드리는 이런 일인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속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좀 개념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가 되면 분배가 되는데,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부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그러면 민법 1000조에 그리고 1003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서 유언장에서 유언하신 대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인 간의 합의, 전문용어로 협의분할이라고 하죠. 협의분할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이 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협의분할도 없다. 그러면 민법상 분배 비율, 법정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법정 분배 비율은 각각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1인데 배우자만 1.5입니다. 50%를 가산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언으로 인해서 자기 법정 상속 비율보다 적게 받을 경우에, 가령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한테 전부 상속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일정 정도 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정 지분의 2분의 1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민법상의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직계는 아들, 손자, 뭐 바로 직계가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손자겠죠. 예. 그래서 직계 비속, 아들, 손자, 아들이죠. 예. 바로는 아들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공동 첫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됩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죠. 부, 모, 동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형제 자매입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도 돌아가셨고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 이내 반계 혈족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잘 안 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자분인데 미혼이에요. 근데 스타트업 벤처에 근무를 했는데 스탁옵션을 받았는데 이 상장을 해서 딸이 죽고 보니까 계좌에 수십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식 평가액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배우자도 없고 만약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형제자매한테 그 당시에 약 30억 됐는데 30억의 주식 계좌에 있는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뭐 상속과 순위와 관련해서 상속자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걸 상속을 하면서 상속 이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있고 없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에게 상속이 됩니다. 직계 존속이 없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직계 존속의 자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과 배우자가 재산을 일궜는데 결국은 반 이상이 그 가족이 아닌, 현대적인 개념의 가족이 아닌 형제, 만약 형제와 사이가 좋다 그러면 뭐 그래도 덜 억울하겠죠. 근데 그 와이프 되는 분하고 그 남편의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재산을 줘야 된다, 남편의 재산을 줘야 된다 이러면 너무 속이 상하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있었으면 다른 형제들한테 재산이 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 자녀에게 간 재산은 어차피 만약 미성년자라면 그 배우자가 뭐 다 관리를 하고 결국 남편의 재산이 손실 없이 그대로 상속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 기여분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특별히 기여를 했다 아니면 공양을 많이 하셨다 이런 분은 그 공동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 기여분을 갖다가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 상속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좀 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조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 변호사님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속세 신고와 자문 의뢰를 받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경우에 제가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제 친구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저 변호사님의 도움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님이 상속 법률 관계를 갖다가 해결하는 의뢰를 받았을 때 신고 업무를 갖다가 저에게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죠. 예. 그래서 그 친구는 민법 그 상속 전문가이고 저는
세무적인 그런 상속 전문가가 되어서 서로 잘 주고받고 윈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시작이 되면 법률적인 용어는 상속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신 거니까 많이 정신이 없으십니다. 슬프죠. 특히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상실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좀 마음을 추스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돈 얘기를 이렇게 세금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한 달 정도지만 보통 2주 정도 지나시면 다 그 현실적인 문제 다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상속재산 파악도 하시고 명의 변경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시고 정신이 없으시니까 2주 정도 지나신 다음에 어떻게 이 돈 문제를 처리를 할 것이냐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상속의 신고의 시작 이런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